416번 가볼게요. 416번. 교재 보면서 보면은 될 거예요. 자, 지금 함수의 도함수. 이건 지금 도함수의 그래프예요. 도함수의 그래프가 그림처럼 같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우리가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원형의 개형을 좀 어느 정도 캐치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거는 지금 도함수 f'의 그래프가 0이 되는 녀석을 후보군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보조선을 그리라고 했죠. 그 다음에 프라임의 그래프가 A라는 점을 기준으로 A보다 작을 땐 음수에 있죠. 음수형, 양수형, 음수형, 음수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울기의 경향성이 감소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소해서 0을 찍었어. 플러스니까 이렇게 증가하겠죠. 0을 찍었어. 감소하니까 감소합니다. 그래서 0을 찍었어. 그 다음에 음수죠. 얘도 마저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그림을 이렇게 헷갈리냐. 이런 식으로 좀 그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부드럽게 좀 이어지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을 해볼게. 그랬을 때 기억이 뭐라고 써있냐면은 FA랑 FB의 값이 똑같다. 여기가 FA 값이죠. 그리고 요 흘러가는 어딘가의 증가결이죠. 그러니까 B라는 녀석의 함수값은 FA보다 약간 위에 있겠죠. 그럼 당연히 C라는 녀석도 더 위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FA라는 함수값과 FA라는 함수값과 FC라는 함수값은 동일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지? 네, 두 번째, FB의 값과 FC의 값을 비교해 봤을 때 FB와 FC가 조금 더 위에 있죠. 합격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함수 F는 3개의 극값. 후보군은 3개가 맞아요. 후보군은 3개가 맞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극값이라고 부릅니까? 아니죠. 이게 꺾여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오다 0을 프라임이 0인 건 확실하지만 다시 감소해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극값, 극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가 아니에요. 2개예요. 함수 f는 x는 b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 밑줄 쳐. 아마 요게 가장 이 문제 풀 때 핵심이 될 것 같은데, 미분 가능하다는 건 미분 값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래요? 미분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f 프라임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럼 프라임의 그래프에서 b를 집어넣었을 때 f 프라임 b의 값이 존재합니까? 있잖아 여기. f 프라임 b의 값이 존재하죠. 그래요? 그러면 미분 값이 존재한다. 미분이 가능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프라임의 그래프가 꺾여 있다고 저기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형의 그래프가 꺾여 있으면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프라임의 그래프가 꺾여 있다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냐 라고 질문을 받았죠. 즉 프라임 값이 존재하냐 라고 질문을 받은 거랑 똑같아. 우리 그림에서 f 프라임에다가 b를 집어넣은 값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C부터 C라는 포인트가 여기에요. C부터 무한대까지 함수 개형은 계속 감소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임의의 어떤 x값을 집어넣더라도 함수는 감소한다 라고 하는 미음이 동그라미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네, 오케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건 2개가 존재한다 라고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21번으로 가볼게. 21번. 그러니까 연습을 계속 해야 돼. 프라임의 그래프를 보고 원형을 계속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 알겠지? 21번 가보자. 어떤 문제인가 봅시다. 닫힌 구간 A에서 A 플러스 1까지 함수, 3차 함수의 최대값이 2,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A의 합을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요 정도까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형의 함수 fx가 x의 3승 마이너스 3x야. 그러면은 프라임 정도는 빠르게 칠 수 있겠죠. 즉 3 가로 열고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괜찮지? 이 정도를 프라임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과 1에 있다까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선을 그려서 오리지널 함수를 그리면 되겠죠. 이런 그래프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괜찮아? 네. 그래. 근데 최대값이 2가 된다는 얘기는 어차피 이 최대값이라는 건 함수값을 의미하죠. 그래서 x의 3승 마이너스 3x가 2가 되는 포인트를 찾아야 되겠네. 그러면 x의 3승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 1,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1, 1, 1, 마이너스 1인가 보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2, 0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하나만 더 체크해 볼까? 그러면은 x 플러스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니까 2, 1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 이런 식까지로 돼서 마이너스 1이 두 개 있는 거죠. 그리고 2가 하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 f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8 2 이렇게 2포인트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f의 그래프가 지금처럼 그려져 있죠. 지금처럼 그려져 있는데 마이너스 1 플러스가 2고 그 다음에 그 동일한 높이로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최대값이 2가 된다는 얘기는 x는 2라는 부분을 벗어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신경을 써야 돼요? a부터 a 플러스 1까지 그 한 칸을 신경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 손가락이 a고 좀 미안해요. 가운데 손가락이 a 플러스 1 여기 한 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최대값이 2라고 부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요 구간 요 한 칸이 2에는 걸려야 되겠죠. 즉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보다 딱 여기서부터 출발점이죠.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한 칸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한계치가 되는 거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요 한 칸이 요 2를 걸어야 돼. 요 한 칸이 이렇게든 이렇게든 이렇게는 안 되죠. 이렇게는 걸려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금 여기서 a 플러스 1이 2에 탁 걸렸어. 탁 걸렸어. 그리고 쭉 앞으로 갔죠. 앞으로 갔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계죠. 그러면 여기서 같아. 크면 돼. 그래서 한계치가 어디야? a가 마이너스 미안해. 내가 잘못 봤어. 딱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조금 커도 되죠. 근데 그거의 한계치는 a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에 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의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하고 있어야 되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해결되기 위해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요 구간이면 돼요. 그치? 그리고 이제 여기서 걸리면 되겠죠. 그 한 칸이란 녀석이. 이렇게까지 걸리면 되죠. 여기서 탁 하고 벗어나면 2보다 더 높은 값에서 걸리니까 여기까지가 한계가 되는 거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즉 a 플러스 1이 2에 탁 걸리는 거, 그 포인트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최대값이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마이너스 a는 1이 될 때도 합격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본 질문에서 어떤 질문 나왔어? 모든 정수 a의 합을 구하십시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하나, 둘, 괜찮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마이너스 2로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21번도 어느 정도 해결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요 1을 추가할 수 있냐 없냐예요. 알겠죠? 맞췄어? 맞췄어? 알아들었어? 이제 그거까지 신경을 써야 돼. 요 같은 레벨에 여기도 하나가 더 있으니까. 자, 넘어가서 24번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24번. 어떤 문제인가 봅시다. 두 함수 fg에 대해서 임의의 두 실수 x1, x2 이게 x1, x1일 때 문제풀이랑 x1, x2일 때 문제풀이가 좀 달라요. 오케이? 이때 f 값이 g 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 소리죠. 만약에 내가 하얀색 f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오케이? 그리고 노란색 g가 이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면 하얀색 f의 절대적인 값은 노란색의 절대적인 값보다 항상 크다란 말은 안 해요. 그치? 근데 같은 선상에서 비교해 봤을 땐 하얀색이 노란색보다 위에 있습니다. 하얀색이 노란색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fx1과 gx1은 크거나 같다. 이 식은 이 그림이 만족해요. 같은 x값에서 비교해 봤을 때 하얀색이 노란색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우리 문제는 x1과 x2의 포지션이 다르죠. 그러면 x1, 그러니까 하얀색이 노란색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걸 가져와서 비교하더라도 하얀색이 노란색보다 큽니다라고 답을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이 똑같은 문제가 x1 써 있을 때 비교하는 거랑 x1, x2 써 있을 때 비교하는 거랑 달라요. x1, x1이면 이 그림도 합격이야. 근데 x1, x2 다른 걸 집어넣었을 때, 다른 포지셔닝을 집어넣었을 때의 값도 f가 항상 큽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요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 확인할 수 있어요?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f값은 함수값이죠. 그러니까 f라는 함수에 집어넣은 값이 g라고 하는 함수에 집어넣은 값보다 항상 위에 있습니다라고 읽어도 돼요. 근데 들어가는 두 개가 같은 숫자를 집어넣는다면 이 그림도 합격이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원투가 다르죠. 그럼 내가 f에 집어넣는 값이 따로 있어. g에 집어넣는 값이 따로 있어. 근데도 항상 f가 크단 소리야. 그 얘기는 이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 f 값이 뭘 집어넣어도 g 값보다 항상 커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 반대는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하얀색이 노란색보다 커야 돼. 위쪽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지문에 대해서 해석을 한 거야. 이 지문에 대해서. 그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다시, 네, 네. 아, 상관없어요, 그건. 이제 높낮이 값만 체크하려고 이제 비교치를 그린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f의 최소값이 g의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파악했어요. 이 지문 잘 나오는 지문이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좋은 말로는 유형 분석. 그럼 좀 고전적인 표현에 의하면 뭐야? 외워라. 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악해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해석하는 게 이제 F라는 녀석의 최소값을 찾아야 되겠죠. F가 지금 몇 차 계형이에요? 4차 계형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라임을 먼저 취하면 8, x의 3승 마이너스 8, x 그러면은 8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프라임의 그래프가 0, 마이너스 1, 0, 1이 되겠죠.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서 이런 느낌이 될 겁니다.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값이나 f의 1 집어넣은 값을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f의 1을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3이야. 그럼 f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3이야. 그럼 이제 g를 판단해 봐야 되겠죠. g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a x 플러스 2a라고 쓸 수 있겠죠. 이건 당연히 2차니까 여기가 최대값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건 뭐 프라임을 치기보다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꼭지점 구하는 식으로 가는 게 훨씬 낫겠죠.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ax 절반의 제곱 플러스 절반의 제곱 플러스 2a니까 얘가 최대값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의 최소값이 g의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작거나 같다. 3일 불마.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정수는 총 몇 개? 5개 있다. 라고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5개가 존재한다. 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문은 모의고사 때도 잘 나오는 거니까 익혀두면 좋아요. 익혀두십시오. 34번 가볼게. 활용이죠. 네. 자, 반지름의 길이가 5고 5인 9에 내접하는 원뿔의 부피가 최대일 때 원뿔의 높이를 구하겠습니다. 이걸 9를 완전히 옆에서 볼게. 완전히 옆에서 보면 요렇게 있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은 요렇게 라고 우리가 반지름 5 요렇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약간 입체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 요렇게 생길 거고 여기도 5가 될 거고 여기도 5가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요. 네.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우리가 궁금한 게 부피가 최대일 때 원뿔의 높이니까 요 부분을 살짝 이제 h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요만큼이 구해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5, 5, 25
마이너스 h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게 요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25 마이너스 h 제곱이라고 표현을 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일 때예요? 원뿔의 부피가 최대일 때, 원뿔의 부피를 구해야 되겠지.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요게 5 더하기 h로 지금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 반지름을 루트 25 마이너스 h 제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피, 원뿔의 부피는 일단 3분의 1 하고 시작하죠. 네. 3분의 1 곱하기 바닥의 넓이,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 25 빼기 h의 제곱이 바닥의 넓이가 되겠지. 곱하기 높이 개념이니까 5 더하기 h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지? 그래서 예쁘게 좀 포장을 할게. 3분의 4 5 마이너스 h 5 플러스 h의 제곱이 부피야. 그러면은 이 녀석의 최대값은 프라임을 쳤을 때의 값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임을 딱 치면 3분의 4 마이너스 1에 5 플러스 h의 제곱 더하기 3분의 4 5 마이너스 h 2 5 플러스 h,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돼서 그래서 프라임의 그림이 마이너스 최고차를 갖고 있죠. 그래서 위로 볼록하게 그려져야 돼. 그래서 V 프라임이 위로 볼록하게 그려지니까 원형의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값이 나온다고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즉 마이너스 5에서 나오겠어요? 3분의 5에서 나오겠어요? 3분의 5에서 나오겠죠. 즉 h로 표기된 녀석이 3분의 5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높이로 쓴 건 5 더하기 h니까 5 더하기 3분의 5라는 포인트에서 최대값이 등장을 하겠다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니? 15, 20. 이렇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진 않지만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이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아예 접근도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활용 문제는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문제를 읽었을 때 상황을 구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저걸 구현해내지 못하면 계속 틀립니다. 그래서 45번은 우리가 이 접한다라는 개념을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45번에서 함수 f가 x축에 접한다 라고 했을 때 (3차 f가)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 근데 y는 x의 3승 그래프 어떻게 그려는지 알아요? 이렇게 그려지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우리가 입장에서는 삼중근이라고 부릅니다. 즉 요런 개념이 적용됐을 때, 그러니까 근이 삼중근으로 등장할 때, 그때 x축에 접한다.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것만 생각하면은 이제 문제가 쉬운데 여기에다가 삼중호까지 추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F란 녀석이 보이는데 먼저 가장 기본만 생각할게. 지금 우리가
요 포인트나 요 포인트를 뭐라고 부르죠? 극대나 극소라고 부르죠. 즉 극값이 0이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함수가 극값이 즉 프라임을 쳐야 되니까 6x의 제곱 마이너스 6 가로 열고 a 마이너스 1x 빼기 6a 6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x 빼기 a니까 a 1 마이너스 플러스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 마이너스 a x 플러스 1은 0 했을 때 마이너스 1과 a에서 어떤 극값을 갖겠죠. 즉 f의 마이너스 1이 0이다. 그리고 f의 a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자, 3중근 개념이니까 지금 여기에 x 3승 x제곱 x로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fx가 x로 묶어낸 2x의 제곱 마이너스 3 가로 열고 a 마이너스 1 x 빼기 6 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만 힘내. x는 0이 근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x는 0이 두 개가 더 나와야 돼. 그래야지 3차 방정식의 근이 0밖에 없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00 집어넣어서 체크할 줄도 여기 알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0 집어넣으면 성공을 해야 되겠죠. 0 집어넣으면 성공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6a가 마이너스 6a가 0이면 되겠죠. 그래서 a가 0이면 된다라는 거 하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네.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f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2 빼기 3a 플러스 3 플러스 6a가 0 칙칙칙 3a가 마이너스 1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나올 수 있고 a를 집어넣으면 2 a의 3승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a의 3승 플러스 3 a의 제곱 마이너스 6 a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면 얼마니? 착착 마이너스 a 제곱 a 세제곱 착착 마이너스 3 a의 제곱은 0 마이너스 a 제곱 a 플러스 3은 0 여기서 추가되는 건 마이너스 3이 추가가 되겠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0 하나 마이너스 3분의 1 하나 마이너스 3 하나 총 세 가지 a가 등장을 한다 라고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풀었네. 저 접선한다 해서 3중근 체크했었어요? 그래요? 네. 아마 그 여기서 나온 것 같네. 해석할 때. 네. 근데 0이 답에 영향을 미치진 않으니까. 근데 아마 문제를 살짝 바꿔서 A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했을 때에는 그래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졸린 학생을 어떻게 안 졸리게 할까? 그럼 계속 질문해야 되겠죠. 내가 너한테 계속 질문하면 답해 줄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럼 졸지 마. 자, 넘어가서 36번 가볼게. 조금 어렵습니다. 자, 평가한 문제고요.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와 3보다 작은 실수 a에 대해서 g라고 하는 함수는 x 빼기 a 2차 함수의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습니다. 그랬을 때 x는 3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되었어요. 볼게요. 자, 어쨌든
요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도 3차 다항식이죠. 3차 다항식이야. 3차 다항식은 기본적으로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에 절대값을 씌웠어. 그러면 꺾이는 포인트가 생기겠지. 그럼 그 꺾이는 포인트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죠. 즉 그 꺾이는 포인트가 3이란 소리야. 근데 3차를 꺾으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꺾으면 꺾이는 포인트가 몇 개가 등장해? 3개가 등장해. 근데 지금 꺾이는 포인트가 몇 개만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소리지. 그 소리는 이런 류의 느낌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만 꺾이겠구나. 혹은 이런 류의 붕 떠있는 느낌.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봤자 꺾이는 부분이 여기 라고 생각되게끔. 그래서 이 포인트를 x는 3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두 번째 줄에서 어차피 이거 핵심은 어떤 새로운 f야. 새로운 다항식이야. 거기에 절대값을 씌웠어. 그럼 꺾어 올라가는 거야. 3차를 꺾어 올라가면 총 3가지 느낌의 그래프가 나오죠. 근데 얘는 꺾임의 포인트가 3개가 등장해 버리니까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가 3개야. 그러니까 안 돼. 이해되겠죠? 근데 이 두 가지 핵심에서는 꺾이는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알려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는 x는 3에서 근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이제 어느 정도 유치한 상태에서 문제를 좀 바라볼게요. 그치? 그리고 극 대값은 3이다, 아니 32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해 볼게요. 자, 그럼 f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fx를 x제곱 더하기 여기 a라는 기호를 썼으니까 bx 플러스 c라고 일단 잡고 들어가 보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gx는 절대값 x-a에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느낌이 돼야 되는데 근이 하나를 공유하고 있어야 돼. 문제에서 a가 3보다 작은 a니까 a는 절대로 3이 될 수 없어요. 근데 3에서 근을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치? 때문에 여기서 하나를 잡아줘야 돼. 그리고 3이라는 녀석이 요 뒤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걸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에서 절대값 x-a의 제곱에 x-3 여기까지 형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a라는 다항함수 여기에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노란색의 그래프가 곧 gx의 그래프가 되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문제의 이제 마지막 힌트가 뭐냐면 이 노란색 그래프의 극대값이 32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 하얀색 그래프의 입장에서 보면 저 32를 얼마로 해석하면 돼요? 마이너스 32로 해석할 수 있겠지.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는 극소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즉, 요 안쪽에 있는 h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라고 부를게. h라고 하는 거는 절대값이 있는 게 아니라 x-a의 제곱 x-3 여기서 극소를 담당해. 걔가 마이너스 32야. 이렇게 읽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야지. 괜찮아 안 괜찮아? 어디서 놓쳤어? 이 노란색의 32가 하얀색의 마이너스 32라는 건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요 절대값 안에 있는 거 그냥 h라고 부를게. h의 입장에서는 극소값이 마이너스 32다 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괜찮아? 네, 그러면은 극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프라임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x-a에 x-3 더하기 x 플러스 x-a의 제곱. 그래서 x-a로 묶어내면 2x 빼기 6 플러스 x-a. 그래서 x-a랑 3x-6 빼기 a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차피 요 부분이니까 요 a는 이렇게 있을 거고, 요 부분은 3분의 6 더하기 a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h에다가 3분의 6 더하기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2가 나옵니다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 3분의 6 더하기 a 빼기 a의 전체 제곱 3분의 6 더하기 a 빼기 3은 마이너스 32가 된다 라고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식을 조금 지저분하지만 쭉 정리정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식을 정리정계하면 a 값이 하나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래서 마지막 미지수 a를 마이너스 3으로 구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최종 질문은 또 F4죠. 최종 질문은 F4입니다. F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놨으니까 F4는 4 마이너스 빼기 3에 4 마이너스 3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이라고 최종 결론값을 쓸 수가 있겠다. 괜찮아? 네. 자, 어렵진 않아요. 헷갈리는 거지. 첫 번째로 F가 A가 3보다 작다라는 얘기 때문에 F를 X 빼기 A, X 빼기 3으로 놓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 이 그림을 알아듣고 출발을 해야 돼. 이 그림을 못 알아듣고 출발하면 답을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요만큼 편하게 하려고 노란색으로 나왔지만 하얀색, 즉 32라는 값을 극소 마이너스 30이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그 두 개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자기가 못 풀었던 것 중에서 몇 개만 체크해 봅시다. 38번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38번. 자, 보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고 있어요. 근데 4차의 특징을 보면 극대가 있는 계형이죠. 극대가 없는 계형이야. 그렇기 때문에 극대가 있다는 얘기는 총 몇 개가 깔려 있다는 거야? 극소 2개, 극대 하나를 가지고 있다 라는 소리입니다. 네. 그 소리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고, f의 극소값은 오직 0뿐입니다. 극소 포인트가 2개인데 그 값이 0이래. 그 얘기는 x축에서 극소 2개가 이렇게 00으로 표현이 된다. 0에서 4니까 그림이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문제가 4차야. 4차라고 되어 있다고. 최고차는 1이니까 fx를 x의 4승 플러스 ax의 3승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놓고 풀면 미지수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습니다. 이 4개를 다 구하는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기억과 니은의 힌트를 보니까 지금 미지수를
줄여나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미지수를. 근데 봐봐. 여기랑 여기만 근이죠. 근데 그 각각의 근이 몇 개씩으로 이루어져 있어? 두 개씩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그 녀석은 0을 기점으로 대칭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 니은을 보고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 그래서 기본적인 f를 어떻게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f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x-알파의 제곱이면 x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라고 잡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 괜찮아? 어디서 놓쳤어? 네. 어디 놓쳤는지 몰라요? 그럼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이 두 개는 아니죠. 극대를 가져야 되니까. 그거까지 괜찮아? 그러면은 이렇게 기본적인 4차 기형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극소, 극대, 극소. 니은을 보면 극소값이 하나밖에 없대. 0밖에 없대. 그럼 이 극소값과 이 극소값이 어때야 돼? 똑같다는 얘기겠죠. 그 값이 0이란 얘기잖아. 0은 x축에 탁 찍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 값이 0이니까. 놓쳤다. 어디서 놓쳤어? 빨리.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자기는데요? 자기는데? 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어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겠지. 4차의 계형이야. 계형을 외우라 그랬어. 그러면은 기본 계형이 있을 거고 이런 느낌의 계형이 있을 건데 극대값을 가지고 있다니까 요 모양밖에 안 되죠. 즉 기본 꼴이야. 즉 극소, 요 포인트가 극대, 요 계형을 가지고 있어요. 단 두 번째 힌트가 뭐예요? 극소값이 두 개의 포인트가 존재하는데 그 값이 0이래. 그러면 x축에 이렇게 걸리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지? 그리고 x는 0에서 극대니까 여기가 y축이 이렇게 들어가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값은 4 됐어. 근데 이게 높이가 같아야 되잖아. 대칭적이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벌어짐의 값과 이렇게 벌어짐의 값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0을 기점으로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4개짜리에서 미지수가 몇 개짜리로 바뀌었어? 하나짜리로 바뀌었다고. 알파라는 값 하나로. 그래서 최고차항이 1이라고 써 있어요. 만약에 저런 말이 없으면 A라고 쓸 줄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제곱으로 가지고 있죠. 총 4개가 나오잖아. 총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제곱으로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곱으로 나와야 되겠다. 그랬을 때 0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최종적인 f는 fx는 x-루트 2의 전체 제곱 x- 플러스 루트 2의 전체 제곱이라고 마무리 시킬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과 프라임 쳤을 때 함수값을 각각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요거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억의 힌트를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 기억의 힌트가 뭐예요? 대칭이다. 대칭이다. 얼마를 기점으로? x는 2를 기점으로 대칭이죠. 그러면 몇 차 함수예요? 4차 함수야.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야. 근데 기억의 힌트에서 x는 2에서 대칭을 가지고 있대. 그럼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2라고 하는 대칭 축일 거야. 니은의 힌트에서 보면 니은의 힌트에서 x는 1에서 극소값을 갖고 있다 그랬죠. 지금 여기가 2죠. 대칭적이죠. 얘가 1일 거야. 그럼 당연히 얘는 얼마게? 3이겠죠. 이 체크를 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f의 기본꼴은 1, x의 4승 땡땡땡이죠. 그럼 이 녀석의 프라임은 4, x의 3 땡땡땡이겠죠. 근데 프라임이 얼마를 극값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근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야? 1, 2, 3을 근으로 갖고 있겠다. 최고창의 개수는 얼마? 4다. 라고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4 가로 열고 x-1, x-2, x-3이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네. 그랬을 때 f의 극대값이 a래. f의 극대값이 a래. f의 극대값은 당연히 어디서 일어나? 2에서 일어나겠죠. 또 적분으로 풀면 아주 쉬운 걸, 이게 적분으로 풀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다 개형 찾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네, 그럼 이렇게 갈게요. 아까 거랑 동등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칭적이죠? 아까는 요 값이 얼마라고 알려줬어요? 0이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0이라고는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그럼 얼마라고 생각하면 돼? 얘를 K라고 생각하면 돼. K라고. 그러면은 F가 x-1이 2개 갖고 있고 x-3이 2개 갖고 있어. 이 녀석과 K가 똑같다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넘겨놓은 걸 F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x는 지금처럼 꾸며져 있다 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마이너스 k를 쓰든 플러스 k를 쓰든 그거는 이제 뭐 기호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녀석이 x는 또 어떤 포인트? 여기서 조금 더 모든 실수 x에서 만족한다니까 당연한 얘기죠. x에 2 집어넣고 극소값 프라임이 그래서 이걸 정리하는 것도 좀 귀찮은데 지금 나와 있는 건 요 느낌인데 조금 더 쉽게 가는 건 없나? 플러스를 쓸게요. 원점을 지나는이라 써있구나. 그렇지. K값을 구하라고 힌트를 하나 줘야지. 문제에서 원점을 지나라고 했으니까 0,0을 지난다. 0을 집어넣으면 0은 1 곱하기 9 플러스 K. 그래서 K가 마이너스 9. 그래서 완벽한 F가 x-1의 제곱 x-3의 제곱 마이너스 9. 그래서 극대값은 2에서 발생하니까 f2를 집어넣으면 1제곱 마이너스 1제곱 빼기 9 마이너스 8 이즈 알파. 알파의 제곱을 구하십시오. 88에 64. 내가 원하는 최종 결론값은 64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숫자를 집어넣는데 잘못 구해가지고. 네. 여기서 기억의 힌트를 잘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두 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 둘 다 개형이 유사하죠. 근데 알려주는 정보를 다르게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거를 받아들여서 원하는 걸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